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에 부모 노릇 제대로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세요? 저희 결혼할 때도 축의금도 제대로 못 주셨잖아요. 신혼집 마련할 때도 도움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효부모 행세예요? 엄마, 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다른 집 부모들처럼 아파트 사주신 것도 아니고 용돈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이해 안 돼요. 해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시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김순자 씨. 하지만 칠순 생일날 며느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꼴에 대접은 받고 싶은가? 과연 순자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주택가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김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뒤편 작은 주방에서 국물을 우려내고 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가 우러나는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남편 철수가 라디오를 틀며 말합니다. 아침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순자는 국물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아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들어서며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뭐려, 이런 게 고생인가요? 우리 아들은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도 못해요. 회사 일이 많다나 봐요. 순자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아들 민구와 며느리 지영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명절 때도 바쁘다며 내려오지 않은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철수는 라디오 볼륨을 높입니다. 요즘 들어 순자가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민구 그 녀석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치마폭에서 떨어질 줄 모르더니 철수가 중얼거립니다. 순자는 듣지 못한 척하며 콩나물을 다듬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순자는 정성껏 반찬을 담아줍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입니다. 손님들은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사장님 솜씨가 정말 좋아요. 우리 어머니 손맛 같아요. 젊은 직장인이 말합니다. 순자의 얼굴에 잠시 웃음이 번집니다. 하지만 곧 시든 표정이 됩니다. 정작 자신의 아들은 이런 음식을 언제 마지막으로 먹어봤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는 한산해집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순자의 마음은 더욱 허전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쁜가 봐요. 이웃집 할머니가 들러 말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때와는 다르죠. 순자는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사실 바쁜 것과 연락을 안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집 아들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안부 전화 정도는 합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순자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민구에게서 온 문자나 전화는 없습니다. 철수도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은 전화해볼까? 순자가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또 바쁘다며 성의 없이 대답할까봐 무섭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조용히 저물어갑니다. 주일 후 순자는 달력을 넘기며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칠순 생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민구가 먼저 축하 전화를 걸어왔을 텐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보, 오늘이 당신 생일인데 뭐 특별한 거라도 해볼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순자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들이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전 내내 가게 일에 매달리며 생일이라는 걸 잊으려 했었지만 오후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구의 번호를 누릅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연결됩니다. 엄마. 민구의 목소리는 무뚝뚝합니다. 뭔가 바쁜 중이라는 느낌이 역력합니다. 민구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혹시 시간 되면. 아, 맞다. 생일이구나. 그런데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못 내려가겠어요. 미안해요. 다음에 봐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칠순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생일인지 민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다. 바쁜데 무슨. 순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입니다. 여보, 빨리 끊어. 우리 늦는다고. 그리고 이어서 들린 말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아니, 진짜. 해준 게 뭐 있다고 꼴에 대접은 받고 싶어 하나? 칠순이면 뭐 어때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연이 민구에게 하는 말이 고스란히 전화기를 통해 들려옵니다. 순자는 숨이 막힙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한 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엄마,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구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쥔 채로 서 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철수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자는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수도 전화 통화 내용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특히 지연의 목소리는 워낙 커서 다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지? 철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순자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해준 게 뭐 있다고. 꼴의 대접은 받고 싶어 하나라는 말을. 그날 저녁 순자는 밥상에 앉아서도 젓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칠순 생일상이라고 철수가 정성껏 준비해준 음식들이 앞에 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 밥이라도 먹어야지.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순자는 고개만 젓습니다. 나 정말 아들한테 해준 게 없나? 그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엄마인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민구가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하며 뒷바라지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민구를 키웠는데? 철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 자신이 해준 게 없었을까요? 민구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옆에서 철수도 뒤척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냅니다. 칠순 생일이 이렇게 쓸쓸하게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녘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로 향합니다. 일이라도 해야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을 끓이면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순자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을 철수가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섭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카메라가 달린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 김순자 씨 맞으신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지역방송국 PD 박창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연한 기회에 인스타그램에서 사장님 반찬 사진을 봤는데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시더라고요. 박창기는 휴대폰을 꺼내 순자가 올린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순자는 몇 달 전부터 단골 손님의 권유로 간간히 음식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까 사장님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간단한 인터뷰 촬영 괜찮으실까요? 우리 지역의 숨은 맛집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순자는 당황합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방송에 나온다는 게 어색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요. 카메라 앞에서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박창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진짜 특별한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평소처럼 음식 만드시는 모습이랑 어떤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철수가 옆에서 말합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신 음식 솜씨 자랑할 기회 아닌가? 순자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사실 요즘 너무 우울했는데 이런 기회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간단하게만 하는 거죠? 박창기가 환하게 웃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음 날 촬영이 시작됩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우려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박창기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담아냅니다. 사장님,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야죠. 그러려면 정성을 들여야 하고요. 새벽에 우린 국물이 제일 깊은 맛이 나거든요. 순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가족분들도 사장님 음식 좋아하시죠? 그 질문에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그래도 어릴 때는 제 음식을 정말 좋아했어요. 박창기는 순자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혹시 아드님과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저는요, 아들한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았어요. 제가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정말 제가 그렇게 부족했나 싶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칠순 생일날에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해준 게 뭐 있다고 꼴에 대접은 받고 싶어 하냐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박창기도 카메라맨도 숨을 줄입니다. 저는 그 애를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주고 결혼할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해준 게 없었나 봐요. 철수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쌉니다.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당신만큼 자식 잘 키운 사람 없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나 봐요. 이제는 제 인생도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박창기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순자의 진솔한 고백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박창기는 순자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분명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순자는 촬영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후련해진 느낌입니다. 그동안 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시원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한 달 후 박창기는 순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르신, 방송 나가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과연 자신이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방송 당일 순자와 철수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순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두 사람 모두 긴장합니다. 우리 지역에 숨은 보석 같은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30년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런 반찬을 만들어 오신 김순자 사장님입니다. 화면 속 순자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방송됩니다. 저는 아들한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도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나고 순자는 괜히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너무 오바했나? 괜히 울면서 이상한 소리 한 것 같네. 하지만 곧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들부터 전화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진짜 어머니세요. 울면서 봤어요.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요. 전화는 그치질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격려 전화가 걸려옵니다.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어르신, 대박 났어요.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박창기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고요. 전부 응원 댓글이에요. 순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기자들이 가게 앞에 몰려듭니다. 신문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순자 사장님, 이번 방송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순자를 향한 응원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지. 우리 시대의 진짜 어머니 눈물 났어요. 힘내세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보, 봐. 전국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에서 온 연락입니다. 김순자 사장님, 저희 구청장님께서 직접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주관하는 효행 모범상을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런 상을요? 어르신이 보여주신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용기 말입니다. 며칠 후에는 더 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르신, 서울시에서도 연락 왔어요. 서울시 자랑스러운 어머니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네요. 순자는 현실감이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들에게 상처받아 우울해하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들 민구입니다. 이렇게 큰 화제가 되었는데도 민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민구도 방송 봤을까? 순자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마 봤을 거야. 이렇게 난리인데 모를 수가 있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민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순자는 점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응원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아들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순자의 이야기가 계속 확산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뉴스가 올라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순자의 말이 명언처럼 퍼져나갑니다. 이제는 제 인생도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국적인 화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창기는 순자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보름째 되는 날, 순자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민구가 서 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민구야, 어쩐 일로? 하지만 민구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뒤이어 며느리 지연도 들어섭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합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민구가 휴대전화를 들이밉니다. 화면에는 순자의 방송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하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다 알잖아요. 순자는 당황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축하하러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민구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인터넷에 우리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불효자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한다는 댓글들 때문에 회사에서도 다들 수군거려요. 지연이 더욱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에 부모 노릇 제대로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세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연의 말은 방송에서 들었던 그 말보다 더욱 날카롭습니다. 지연아, 그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결혼할 때도 축의금 제대로 못 주셨잖아요. 신혼집 마련할 때도 도움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효부모 행세예요? 순자는 숨이 막힙니다. 결혼할 때 가게 수입으론 한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민구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엄마, 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다른 집 부모들처럼 아파트 사주신 것도 아니고 용돈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방송 나가서 우리를 나쁜 놈들로 만들어요? 그 순간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흩어집니다. 순자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민구야, 엄마가 언제 너희를 나쁘게 말했니? 안 했어요? 방송에서 며느리가 해준 게 뭐 있냐고 했다며 우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연이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 말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욕먹는지 아세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희 친구들도 다 봤고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민구를 바라봅니다. 아들의 눈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원망과 분노만 가득합니다. 그때 철수가 가게 뒤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파악한 철수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대학 등록금도 저희가 대출받아서 갚았고 결혼 준비도 저희가 다 했잖아요. 민구의 말에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이 새끼가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부모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걸로 은혜 갚으라고 하세요? 지연이 끼어듭니다. 진짜 이해 안 돼요. 해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시니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너희한테 해준 게 없단 말이니? 없어요. 민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애 낳아서 키운 거 그거 부모 의무죠. 밥 해준 거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걸로 평생 고마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철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구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이 망할 놈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버지 손 대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해요? 민구가 철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만해. 그만하자. 순자가 간신히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던집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세요. 저희는 어머니한테 빚진 거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저희한테 패 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부정당할 줄 몰랐습니다. 민구와 지연이 가게를 나서며 지연이 한마디 더 던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송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민폐예요. 가게 문이 쾅 닫히고 순자와 철수만 남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넋을 잃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구와 지연이 던진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해준 게 뭐 있냐? 패 끼치고 있다. 빚진 거 없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해 살아온 흔적인데 이제 와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니 허탈합니다. 철수가 깨어나 아내를 바라봅니다. 잠 못 잤구나.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민구 말이 맞는 건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수는 아내를 꽉 안아줍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만큼 자식 잘 키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민구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해준 게 없나? 어젯밤 아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가게를 열어야 하는데 순자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습니다. 여보, 오늘은 가게 문 닫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방송 이후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 어제 아드님이 오셨다던데 어떠셨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관심 있게 물어봅니다.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잠깐 들렀다 갔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둡다는 걸 숨길 수 없습니다. 손님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챕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순자는 철수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민구랑 연 끊을 거야. 철수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니야. 어제 민구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저 애는 이미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계속 매달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순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이제까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 철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봅니다. 절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도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응.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야. 대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자.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순자를 맞이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재산 정리도 하고 싶고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 어르신, 요즘 방송에 나오신.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문제가 생겼어요. 순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르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기존 유언장에는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바꾸고 싶어요.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가게 명의도 정리하고 싶어요. 며칠 후 순자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반찬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장님, 정말 가게 그만두세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합니다. 네,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박창기가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신다고 하시니까 순자는 박창기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박창기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방송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현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순자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박창기가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시골에 내려가서 요리 교실을 해보고 싶어요. 젊은 엄마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 집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요. 철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찬성해. 이제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공이야. 순자는 마지막으로 민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구야, 엄마는 이제 너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너는 내 인생 살아라. 우리도 우리 인생 살겠다. 건강하게 잘 살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순자는 홀가분한 기분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순자가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민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은 순자의 방송이 화제가 된 직후부터였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점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저 사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효도도 안 하나? 방송 보니까 정말 착한 어머니신데 아들이 너무하네. 뒷담화가 민구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하지만 민구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가 자식 키운 거 가지고 평생 은혜 갚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민구는 지연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 우리 잘못 없어. 시어머니가 너무 오버한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더니 민구가 맡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구 씨,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맡게 됐어요. 팀장의 차가운 말에 민구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지만 회사 이미지상 좀 그래요. 고객들도 민구 씨에 대해 알고 있거든요. 그때서야 민구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송이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전국적인 화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불효자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연의 사치 습관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화장품에 돈을 쏟아붓는 지연 때문에 가게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좀 아끼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뭘 아껴? 나도 친구들처럼 살고 싶은데. 지연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돈 좀 빌려와. 방송 나온 후로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지연아, 정신 차려. 우리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왜 못해?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냐? 하지만 민구는 어머니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그날의 기억 때문에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구가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민구 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네요. 인사팀장의 말에 민구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 지연에게 사실을 말하자 지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 해고됐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고? 지연아, 다른 회사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나는 이런 불안한 생활 못해. 그날 밤, 지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친정으로 돌아갈래. 당신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지연아, 가족인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해결해야지. 가족. 당신 어머니한테도 그런 말 했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 타령? 지연은 7살 딸 하늘이만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세를 낼 수 없게 된 민구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모텔 방에서 인터넷을 하던 민구는 우연히 어머니 관련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장한 어머니 김순자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시골 마을에 관해서 요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젊은 주부들과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요리법을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음식은 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민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국에서 온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멋진 어머니세요. 저도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싶었어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밝게 사시니 정말 대단해요. 그때 민구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의 인생의 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하늘이와 함께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민구에게 달려옵니다. 민구는 딸을 꽉 안아줍니다. 아빠, 나 할머니랑 살면 안 돼? 하늘이가 민구의 휴대전화 화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영상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친절하시던데 엄마가 맨날 화내는 것보다 할머니랑 있는 게 좋겠어. 그 말에 민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의 말을 들은 순간 민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7살 딸이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그리워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민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민구는 마침내 차를 몰고 어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지연은 알아서 하라며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마을회관 앞에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간장과 설탕 비율을 맞춰주면 훨씬 맛있어져요. 음식은 무엇보다 정성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밝고 활기찼습니다.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회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구는 문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했을 때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민구는 하늘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아, 어떻게 여기까지? 순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민구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구야. 민구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민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예전과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애절함이나 기대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회사에서 해고되고 지연이도 떠나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도움 달라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움 달라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민구는 지난 석 달간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의 냉대 해고, 아내의 배신, 경제적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순자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지나간 일인걸. 엄마, 나 정말 후회해요. 지연이 말에 휩쓸려서 엄마한테 그런 못된 말 했던 거. 그때 하늘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맨날 울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요. 순자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민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늘이를 잘 키울게요. 그리고 가끔 안부나마 전할게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구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이제 너를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 민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알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순자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내가 지킬게. 넌 다시 내 삶을 정리해봐. 지연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그때 철수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보고 잠시 경직되었지만 순자의 시선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구야, 이젠 내가 우리를 기억할 시간이다. 우리는 너를 잊기로 했으니까. 철수의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놓아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민구는 두 분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날 저녁, 민구는 마을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구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후,
순자는 마을회관에서 요리 강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나중에 꼭 효도할 거야. 하늘이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됐다. 할머니는 하늘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좋아. 순자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과 손녀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는 가운데 순자와 하늘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순자 씨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만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